누가 애플 걱정을 해요? 누가 연예인 걱정하고 누가 재벌 걱정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걱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덜 팔리면 어떡하지? 뭐 여기 중국에서 좀 안 팔린다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고 또 합니다. 어쨌든 실적은 뭐 애플을 봤을 때 약간은 뭔가 좀 부진한 부분, 특히나 중국에서 좀 부진한 부분 때문에 좀 살짝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주가는 관련된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제 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죠? 예, 주가 관련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3일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발표 후에는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6일에는 1.46% 좀 올랐고요. 그래서 7일날 1.45%, 8일날 0.59%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도 182.41달러로 180달러를 상회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 9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182달러 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아이폰 12 시리즈 사용자들 교체 수가 몰리면서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이 좀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판매가 둔화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좀 반영된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연내 생산량이 한 9,150만 대 정도로 좀 이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매출이 좀 견조세를 이루면서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이 좀 많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게 좀 증시 호황을 이끌면서 애플이나 뭐 MS,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런 매그니피컨트 세븐으로 불린 주가들이 모두 올라가면서 역시 애플도 좀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폰이 처음에는 막 출시되고 나서는 잘 팔린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뭐 아이폰 매장에 사람도 없고 잘 안 팔리는 것 같고 지금 뭐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짧고 이러면서 덜 팔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나오더니 최근에는 다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정답인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15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경우에는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소비처고 그리고는 가장 큰 매출원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아이폰이 얼마나 판매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화웨이에서 제품을 새로 만들었고 오포나 비보 이런 데서도 제품을 계속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팩트는 이거예요. 팀 쿡이 중국에 급히 방문을 했고 그리고는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국 내에서는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다더라. 그런데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한다더라. 말 그대로 공산당에서 명령한 어찌 보면은 좀 제한적으로 아이폰 사지 말라라고 돌려 말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국 소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애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래서 애플이 안 되냐 그러면은 아닙니다. 한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삼성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벌었냐? 매출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보시면은 애플이 40%고요. 삼성이 20%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끌어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게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움직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애플 관련한 종목 두 종목 LG노텍이나 BH도 바닥권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주가가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관련주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서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오늘은 또 약간 엇갈리는 움직임이에요. BH는 0.2% 소폭 상승한다 반해서 LG노텍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과연 좋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김대중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LG노텍 같은 경우 주가 탄력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1년도였거든요. 2021년. 네. 이때 아이폰의 그 12 시리즈가 20년도에 나와서 21년도에 13 시리즈가 나오는 전후로에서의 LG노텍 주가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요? 애플에서 나온 휴대폰 판매 순위를 판단해 보게 되면 그 아이폰 12 시리즈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것은 아이폰 6라고 합니다. 아마 2019년도에 나왔던 모델로 기억되는데 아이폰 12 시리즈가 그 퍼플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죠. 아, 보라색이요? 네네,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딱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요. 테이버 고수가 이게 아이폰 12예요? 네. 아이폰 12 퍼플 컬러. 제가 이 보라색 때문에 핸드폰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아니 제발. 잠깐만. 클로즈업 하지 아니 마세요. 보라색을 좋아해요 테이버 고수? 네. 오 굉장히 또 취향이 여성적인 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귀족 컬러라고 하죠. 예, 그 보라 당시에 컬러는. 보라색 네. 그 색깔이 많이 팔리면서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대 팔렸거든요. 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의 주가도 그 해당 시점에서 주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발열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에 대해서 판단을 아직은 좀 성급하긴 하지만 애플 그 아이폰 12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대량 판매가 됐던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관련주의 그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에 있어서도 앞으로 겹겹이 올라갈수록 겹겹이 매물화되는 구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예상하기보다는 네. 당분간에서 좀 더 숨고르기 또는 횡보, 기간차를 둔 이런 네.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LG노텍이나 BH,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완전한 커플링은 되진 않지만 애플이 또 잘 나가야 관련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뭐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에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시세를 크게 낸 만큼 애플도 AI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대감을 좀 가져볼 법한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애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할 건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할 아이폰 건데? 아이폰 판매도 조금 뭐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M3 새 버전이 나오면 아마 판매는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 버전보다는 지금 M3 버전이 나왔을 때 좀 더 좋은 판매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애플 걱정은 하는 것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하나 스텝 업을 하려면 과연 뭐 할 건데가 이제 관건인 거죠. 서비스잖아요. 애플은 서비스죠. 서비스에서 돈 잘 벌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잘 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추세에서 레벨업.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1억 벌었으면 네. 1억에서 다음에 1억 1천 버는 건 물론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건 그거보다는 1억에서 2억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AR, VR 얘기도 뭐 수도 없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플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AI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애플만큼 앱과 그다음에 애플의 그 클라우드를 둘러싼 아이클라우드를 둘러싼 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 AI를 했을 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게 연결되면 또 하나 좋은 건 뭐냐? 애플카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애플카라고 하는 게 애플이 꼭 차를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자동차 껍질과 그 안에 내용물까지 채울 수 있는 회사는 많지만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허접한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뭐 나머지 회사들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허접한지는 뭐 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럼 테슬라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냐를 따져봤을 때 그 중에 후보 중 하나가 애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 애플의 AI가 다음 폰에, 그러니까 아이폰 뭐 15 플러스나 16에 들어가게 되는 그 포인트는 결국은 더 추가적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일 거다. 그게 된다면 애플을 우리가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은 이제 갑자기 또 빵 하고서 공개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AI 관련한 이야기가 다시 서비스 관련한 매출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이버 고수의 보라색 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라색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또 일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고른 거 아닌데. 그렇죠? 테이버 고수. 색깔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고른 거잖아요. 전 돌 플러스 아이가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정말 거죠. 독특하니까. 네. 예, 성공할 귀족의 겁니다. 색깔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귀족 보라색. 컬러입니다. 근데 네. 전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예, 애플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입니다. 아직은 기대감이다. 숫자 확인 이후에 판단을 하자. 김정효 고수는 IT 부품 회복 가능한 프리미엄주 찾기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민기 고수는 애플 부품주 효과는 4분기부터다. 테이버 고수는 빅테크 걱정을 왜 해요? 하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땡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주 동안의 변동성 너무 심했죠. 그래서 1위 주제는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